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 생존자에 관련돼서 찍어볼게요. 생존자는 여기 생존자 캠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아마 열렸던 것 같아요, 건물이. 그래서 이 생존자는 여러 경로를 얻을 수 있는데 100발을 뽑으면 전설을 한번 뽑게 됩니다, 무조건. 얘네가 이제 비밀 생존자고요. 이런저런 영광의 배지 그런 거 영상을 보시면은 얘네가 보상을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이 스킬 2개짜리 슈퍼 아마먼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얘네 금색이 이제 일반 금색 레전드 아마먼트고, 이쪽 금색은 옵션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여기는 2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생존자를 보시면은 기본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팀 속성이 있어요. 기본 속성은 지금 이 제임스 같은 경우 보병 부대 공격력 7.2%죠. 이건 제가 50레벨이 돼서 된 거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옵션이 됩니다. 이거는 스킨 같이 전체 계정에 적용되는 버프고요. 이 보병 부대 공격력, 부대 반격 데미지, 이거 2개는 이 제임스를 생존자 팀에 넣었을 때 활성화되는 버프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게 레벨이 오를 때마다 0.1%씩 오릅니다. 그리고 레벨 5에 다시 팀 버프가 오르고요. 레벨 5마다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0.5%씩 오르니까 2개면 1%죠. 그래서 꽤 이게 많이 오릅니다. 은근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50레벨의 경우에는 보병부대 공격력이 13.2%에 부대 반격 데미지가 6%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치가 아닙니다. 이 폰 안 나도 똑같으니까 3개면은 이 각 공격력 수치만 합쳐도 21.6%잖아요. 그리고 이런 팀 보너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따로 있어요. 치료 속도, 타워 HP, 타워 데미지, 훈련 속도, 건설 시간 감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런 방어력 이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이 탐험 관련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탐험이 이거예요, 이거. 이 제트 바이러스 모험. 이거는 자연스럽게 계정이 세지면 깰 수 있어요. 6T를 뽑고 나면은 저거를 쉽게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기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런 보병, 뭐 궁병, 기병 이런 전쟁 버프를 위주로 챙겨주시면 좋고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기병 이런 거 아직 많이 남았죠. 아마 이거를 아직 다 올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 올린 사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높으면 한 30레벨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굳이 돈 주고 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아마 세이프미님이나 코코본고 형 정도일 것 같은데, 버프를 보면 아마 이거를 다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가금이나 무과금 유저분들은 적당히 맞추시면 되고요. 이 무료로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사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 구조 신호기를 모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평소에 올리는 건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지금 연맹 리그잖아요. 연맹 리그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 했었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 165번 구조하면 490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120%. 이게 이 120%가 아니면은 425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맹 리그 미션에 맞춰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좋아요. 이 연맹 리그도 이거 따로 제가 찍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영상이 많이 있어요. 연맹 리그 보상이 이렇게 보시면은 영웅 조각이 꽤 많아요. 이것도 다 쓸모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영웅 조각을 만약 끝까지 한다고 치면은 15개를 얻을 수 있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랭킹을 뭐 들지 못해도 좀 열심히 하시면 50등 안에 들겠죠. 2개 얻을 수 있으니까 총 17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모딜도 주고. 연맹 보상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영웅 조각 17개면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라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생존자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생존자가 이제 54개가 있어요. 이걸 다 모으시면 되고, 여기 성문 앞에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음표 떠가지고 그것도 매일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눌러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서 2명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누르다 보면 한 6명? 그 정도는 모일 거예요, 하루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둠스데이 유대라고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보시면 건설 속도, 탐지, 자원 생산량, 채집 속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보병부대 데미지, 기병부대 데미지, 공병부대 데미지, 이 3개를 위주로 맞춰주셔야 되고, 최대한 이제 레벨을 균일하게 뭐 50, 15, 20, 2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이걸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 비밀 생존자는 과금 유저들은 필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필수라서 이거 맞춰주셔야 되고, 부대 데미지 감소 5%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비밀 생존자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대 데미지 감소는 이 수치를 얻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5%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거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5%로 바꾸려면은 진짜 세뭉칩이 한 10만 개 이상 들어갈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술팀입니다. 전술팀은 영웅을 강화해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이제 뭐 부관들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는 메인 사령관, 주사령관만 유지가 되고요.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얘를 2센으로 씁니다. 2센으로 쓰는데 이렇게 눌러서 영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웅 전환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정예 팀이랑 신병 팀이 있거든요. 이 정예 팀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예, 강철 정예가 보병, 번개 정예가 기병, 호크아이가 공병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고요. 강철이 보병, 번개가 기병, 호크아이가 공병. 그래서 보병, 궁병, 기병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정예랑 신병팀. 정예랑 신병팀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정예는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거 안나 비밀 생존자 옵션이 두 개가 있는 생존자가 들어갔을 때 옵션 두 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병에다가 안나를 넣으려고 하면 보시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하나밖에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 생존자는 무조건 정예팀에 넣어야 되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비밀 상자는 이 마지막 정예팀의 마지막 자리에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활성화가 안 되죠. 여기다가 넣어야지만 활성화 됩니다. 세 번째 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안나는 호크아이 정예 이 세 번째 자리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요. 포는 여기 번개정예 기병 마지막 자리, 그리고 제임스는 보병 마지막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얘는 셋은 자리가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없으면 이제 다른 걸 넣으시면 되고요. 있으면은 이제 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병이니까 공병 생존자를 넣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하는 거는 HP 옵션이에요. 공병 HP 옵션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금색이 레벨이 낮을 거예요. 레벨이 낮아서 보통 보라색을 쓰시는 게 좋아요. 보라색이 보통 금색보다 레벨이 높을 겁니다. 아니면은 파란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나탈리 공병부대 방어력이 1.8이죠. 근데 쉴라가 보라색임에도 불구하고 공병부대 방어력이 1.5%입니다. 왜냐면 레벨이 낮기 때문이에요. 아마 파란색을 쓰셔야 될 거예요. 파란색을 쓰셔서 이렇게 가장 레벨이 높은 그리고 원하는 옵션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병에 추천하는 거는 공병부대 공격력이 1순위, 그 다음에 공병부대 HP, 그 다음에 방어력이에요. 이렇게 공격력, HP, 방어력 순서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수치는 그냥 높은 거 껴주시면 돼요. 색깔이 상관없이. 이제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특이한 옵션이 있어요. 2분 기본 공격 데미지 마이너스 2%, 기병부대로부터 2분 데미지 감소, 보병부대에 주는 데미지 이런 게 있죠. 저는 근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2센을 보통 쓰거든요. 아마 세드릭이 나오면 세드릭으로 바꿀 것 같은데 공병은 광역 데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다타게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넣고 보통 2센 루이스를 씁니다. 이쪽 포카이 정예 부대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병이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 감소 옵션을 넣어주고요. 기병 부대로부터 입은 데미지 감소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입은 기본 공격 데미지 감소랑 광역 데미지,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이죠. 안나는 고정이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건 취향이에요. 저도 딱히 이거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니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일반 공격 데미지 10%의 확률로 125%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데 데이비드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기병도 저도 공격 위주로 씁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이 많으니까 빨리 죽이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나가면 되니까 이런 거 선호하는데 만약에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이라면 저는 공격력보다는 HP 옵션을 좀 더 추천드려요. 얘는 고정이고 이게 없으면 이제 다른 거 끼시면 돼요. 저 가끔 공병부대에 주는 데미지 이런 걸 쓰고 싶기도 한데 이제 보병은 이렇게 저는 보병은 공격력보다는 탱킹 위주로 갑니다. 보병부대 데미지 감소 0.10% 그리고 보병부대 방어력 2%인데 이거를 왜 이걸로 됐죠? 전 이걸로 끼겠습니다. 보병부대 HP가 방어와 공격을 다 올려주는 약간 하이브리드 옵션 같은 거로 보시면 돼서 저는 HP로 할게요. 보통 이제 HP가 선순위라고 저는 배웠어요. 이거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보통 부대 확장 아이템 같은 거 먹으면 부대 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HP도 비슷한 효과라고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제 가르쳐준 고래분들이 다 HP가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고정이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끔 이것도 있어요. 이 보병부대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게 공격력이 한 2%면은 공격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보병부대 데미지는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병이 딜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예는 이렇게 됐고요. 신병 저 같은 경우는 궁병이 보병 1 기병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궁병이 2부대죠. 궁병 부대 데미지 위주로. 그리고 얘는 데미지 감소. 데미지랑 데미지 감소가 좋죠. 기병은 똑같아. 기병 부대 데미지, 이번 스킬 데미지 감소, 기병 부대 2%. 이거를 제가 기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스킬 데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달리아를 저는 약간 탱킹 위주로 쓰기 때문이에요. 달리아 마르코를 쓰기 때문에 디버프 위주예요. 달리아도 버프가 있고 스킬 데미지 감소가 있죠. 그리고 마르코는 이제 디버프 캐릭터고요. 그래가지고 그 버프 디버프 조합을 쓰기 때문에 딜보다는 이제 버티는 쪽으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버티기 하긴 좀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버티기 세팅을 하고 얘는 데미지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얘도 광역딜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스킬이 광역딜인 거 치고 딜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루비나 달리아를 쓰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루비나 달리아를 전 추천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쓰는 게 집결 주둔을 혼자 많이 해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집결 때는 루비나 체이시가 최강이거든요. 루비나 달리아로 집결 주둔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최강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스원 방어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스원 방어를 할 때도 달리아가 계속 가서 싸워주기 때문에 버프가 어차피 루빈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굳이 달리아랑 같이 안 씁니다. 그런 전투의 상황을 신경 써서 조합을 짜주시면 좋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필드에서는 루비나 달리아 좋습니다. 체이시는 필드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병을 한 부대 쓰기 때문에 이 하나는 빅터를 넣어줬어요. 보병을 한 부대 쓰는 거에 좋은 점이 이것도 있어요. 빅터를 여기 생존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는 완전 취향입니다. 이게 수치가 크게 높지가 않잖아요. 보시면 기병부대 공격력 2.5%를 하나, 기병부대 방어력 2.5%를 하나, 공병부대 데미지 1%를 하나,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는. 어차피 종합적인 밸류 값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취향대로 여기서 가장 높은 수치를 넣어주시면 된다. 높은 수치 구별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보병부대로부터 입은 데미지 감소랑 기병부대 방어력이랑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레벨 높은 애를 끼세요. 그러면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줌스에서 제일 많은 유저가 보병이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에이펙스다, 고래랑 많이 상대를 한다 그러면 보병부대로부터 입은 데미지 감소는 좀 쓸모가 없겠죠. 보병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주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생존자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전술팀에는 6개가 있고 정예와 신병이 있다. 정예는 이 제임스 폰 안나를 쓸 수 있는데 얘네가 없으시면 정예랑 신병이랑 다를 게 없다. 똑같다. 그리고 옵션은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고, 생존자 구조는 연맹 리그에 맞춰서 165개를 이상을 모아놨다가 이때 맞춰서 하셔라. 생존자 구조는 TC의 점수가 안 들어가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몰랐는데 저번 영상에서 했죠. 이 경찰서에서 이 일반 탐색 5번 하는 1일 임무가 있잖아요. 여기 1일 임무에 이게 아마 이 생존자도 카운터가 될 거예요. 이 구조. 그 다음에 이 사냥도 카운터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생존자 탐색이랑 경찰서 탐색이랑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다 보면은 그 임무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사냥이랑 생존자랑 여기 경찰서 탐색 3개가 하나로 취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아마 이 트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1일 임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진 않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존자 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